예,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은입니다. 예,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민후과에서 일하면서 주중에는 자투리 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승차 검진 형태의 진료소인 이곳에서는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행정을 도와주시는 공무원들, 군장병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료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주된 일은 병력 청취, 그 다음에 검체 채취입니다. 발열 또는 인후통 같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여쭤보고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진을 해서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 의심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오셔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실에 있을 수만은 없고 진료 현장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할 의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 이 소식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20명이 넘는 의사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봉직하고 있는 한 분은 2주간 휴가를 내고 대구로 오셨고, 부산에서는 개인 의원 문을 닫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라고 해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병 확산을 맞아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국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8시 반이 되면 이곳 진료소에 모두 모여서 방호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근데 방호복을 입고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쓰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진료소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서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애칭이나 별명 또는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또는 예쁜 하트 모양 이런 것도 그려주면서 서로의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모두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는데 자기 이름을 먼저 외치고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러면 김동훈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진료소로 가서 오전 진료를 하게 됩니다. 12시 30분이 되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됩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군장병들이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삼계탕을 한번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장병의 부모님이 갈비탕을 또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날 간호사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고, 그 다음날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 대구의 먹거리인 찜갈비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서 힘든 일이지만 서로 웃으면서 진료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가 되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침에 모였던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루의 일들을 평가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맛있는 간식하고 선물 같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즘 선별진료소의 대세는 승차 검진 형식의 선별진료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선별진료소인데요.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도 뿌듯할 정도입니다. 맨 처음에 입구에 도착하시면 접수 부스로
차에 승차하신 채로 안내되게 됩니다. 접수를 하신 이후에는 진료 부스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문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검체 채취를 하게 되고 마지막 부스인 소독 부스로 가서 차량에 대한 소독을 받으시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승차 검진 형태의 선별진료소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는 한 사람이 검진을 받는데 30분 이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승차 검진형 선별진료소에서는 접수, 문진, 검체 채취, 소독까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감염증이 확산될 때는 빨리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빨리 진단을 하려면 이런 승차 검진형 선별진료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장점은 방호복을 절약할 수 있는 점입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는 한 명 검진을 하면 방호복을 갈아입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차 검진형 선별진료소에서는 매번 방호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서 방호복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글러브를 끼고 환자 검진을 한 후에 글러브를 교체하고 소독을 제대로 하면 매번 방호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안전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차창을 조금만 내리고 문진을 하고 그 좁은 틈을 통해서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 받으러 오신 분과 검사를 하는 분 간의 접촉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월 말에 대구에 최초로 승차 검진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50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달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3월 2일 날 470건을 정점으로 해서 하루 평균 200에서 300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를 할 때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고글까지 끼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검사 과정에서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 뒷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혀를 누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구역 반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역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목 뒤를 검사한 다음에는 검사를 받는 분의 마스크를 올려서 입을 가린 다음에 코를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 속으로 긴 면봉을 넣다 보면 재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고맙습니다, 또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자원에서 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걸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지는 못하시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혹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래 물어보셨다고 해서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은 어린 딸아이를 안아주고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나서부터는 안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완벽하게 소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집에 들어가면 구석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다가 가족 간 거리두기까지 하고 있어서 두 배로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빨리 좀 진정이 되어서 딸아이를 빨리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 있으면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문진을 위해서 또는 검체 채취를 위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방호복 안에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서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벗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방호복을 다시 벗었다 다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서너 시간 동안 가급적이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글을 오래 쓰고 있으면 이마나 콧등에 좀 압박감이 있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반창고를 붙이고 있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끼다 보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료소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면 머지않아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체적 방역을 잘 해오셨듯이 지금부터는 마음의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웃 간의 마음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사랑의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으로 또 이 진료소로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선물과 손편지 같은 것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이들은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다가 선생님이 아프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감을 끼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아플 때 또는 우리 세상이 병들었을 때 우리 의사들은 얼마나 국민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했고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어서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들에게 정말 잘하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